3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9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1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기축월 병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병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병화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축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배합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겁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화라고 해서 양화가 되는 것이고요. 10개의 천간 중에서 세 번째 천간이 됩니다.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을 대표하는 양중지존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중지존, 양이라고 하는 것과 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양을 대표하는 것, 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목화토금수 중에서 양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써볼까요? 한번. 양 안에는 뭐가 있냐면 목화가 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목은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목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열기 자체가 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수가 음이 됩니다. 그래서 금은 그렇게까지 얼음이 얼 정도의 차가운 냉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금 자체가 숙살직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고,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을 얼릴 정도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의 기운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하다 보니까 그냥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화라고 하는 것은 불,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수라고 하는 것은 물, 이렇게 놓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오기라고 했어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목화토금수가 오행이 되죠. 근데 오행은 오기를 갖다가 물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기라고 하는 것은 기운을 뜻하는 거예요. 기운, 따뜻한 기운, 서늘한 기운, 차가운 기운, 뜨거운 기운, 그 다음에 여기저기도 아닌데 이것저것 중간에 끼어 있는 이런 중성화된 약간은 좀 박쥐 같은 그런 기운, 그것이 바로 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고 뜨거운 기운이 양이 되는 것이고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하거나 차가운 기운이 음이 되는 것인데, 목보다는 화가 양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보다는 수가 더 음을 대표하는 그런 기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화 중에서도 병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 안에도 대표적인 게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양을 대표하는 것은 음화보다는 양화가 더 양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 될 것이고요. 음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아니라 음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수보다는 음수가 더 음을 대표하는 그런 기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양을 대표하는 것, 양중지조는 병화가 되는 것이고요. 음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개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하나들은 태양과 같다라고 하죠. 무조건 병화가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병화라고 하는 어떤 특징이라든가 성질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해서 병화를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양빛과 태양열이 있죠. 태양열도 있어야 되고요. 태양빛도 있어야 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의 개념인 것이고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요. 온기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여름도 있고 따뜻한 그런 봄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특히 병화 같은 것은 따뜻한 뜨거운 열기와 그 다음에 밝은 빛의 기운을 세상 만방에 이렇게 펼침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 사람, 모든 존재들이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화가 없다라고 하면, 특히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온기도 없을 것이고요, 밝음도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뭐 전기불 켜면 어떨까요? 전기불도 화죠. 그죠? 그건 이제 전기불도 좀 강한 열과 강한 빛은 병화로 보죠. 그죠? 그것도 어차피 화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화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빛도 없고 열도 없으면 모든 만물이 어둡고 얼게 되죠. 그러면 만물은 다 소멸되고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개념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병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는 그 자신의 빛과 열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세상 멀리까지 자신의 빛과 열을 발산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을 취용해서 자신의 빛을 뭐예요? 수보양광하게 되면, 수보양광하게 되면, 이를 두 자로 줄이면 보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보광하게 되면 빛이 더 강해지고요, 열기도 더 따뜻해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 여름 겨울 같은데 난로를 할 때 그냥 놔두지 않고 옆에 열기를 갖다 축장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막 같은 걸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열기를 이렇게 또 얻어가지고 따뜻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겨울 같은데 난로를 필 때 연통 같은 경우는 바로 바깥으로 빼지 않고, 연통을 실내에서 좀 안쪽으로 해서 안쪽에다 연통을 쭉 연결해 놓으면 연통의 열기가 방 안에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죠. 바로 바깥으로 빼게 되면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뭐 보일러 같은 경우도 거꾸로 타는 보일러 있죠. 그냥 보일러가 활활 타가지고 연통을 따라서 그냥 열기가 나가는 것보다는 열기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연통 휘듯이 계속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열기를 더 효율적으로 축장시킬 수가 있죠. 열을 더 보존할 수가 있으면 연료는 조금 태우더라도 그 열을 충분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임수를 보게 되면 임수의 빛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물상으로 놓고 봤을 때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다른 쪽으로 하게 되면 병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너무 치열해지기 때문에 그 치열한 화의 기운을 갖다가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통제한다라고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임수는 명리서에는 임수를 보게 되면 수보양광해서 좋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병화라고 하는 것은 특징을 가지고 있겠고, 물론 병화 자체가 일간이 왕했을 때는 병화가 4월, 5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임수를 바로 취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병화가 예를 들면 신월, 6월 내지는 해자, 축월 이런 때 태어나게 되면 병화 자체가 약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임수를 취용하더라도 반드시 약한 병화를 도와주는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비경겁제가 있어야지만 임수를 쓸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병화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임수 쓰면 오히려 병화도 극해를 받아서 좋지 못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 아까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인 병화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겨울이 되겠고요. 겨울. 그 다음에 원래는 해자축이라고 해서 북방이라고 해서 겨울에 해당이 되면서 원래는 수왕절이지만 축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해자축 북방은 수가 왕한 계절이지만 축월만 놓고 봤을 땐 토가 왕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자수를 다시 보거나 예를 들어서 해수를 다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해자축 이거는 방압을 형성하기 때문에 토가 왕한 것이 아니라 이건 다시 수가 왕한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진술충미는 지지를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를 잘 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축토, 미토, 예를 들어서 진토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축월의 토왕절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술충미월은 지지로 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고, 화가 왕해질 수도 있고, 다른 오행이 더 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살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축월만 놓고 봤을 때는 토가 왕하고요. 반대로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가 축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화는 축에 이르면, 축월이라고 하겠던 축에 이르게 되면 이거는 절대 양지가 돼요. 자월의 화는 절지가 되고요. 해월의 화는 절지가 되고, 자월의 화는 절태지가 되고, 축월이 양지가 된다. 물론 이제 축월을 지나서 인월로 가게 되면 화가 장생을 얻기 때문에 인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약하다고 보지 않지만, 축월은 아직까지는 화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월의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일양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축월이 되면 이양이 징기한다고요.
이 양이 이제 진기하는 것으로 봐서 양의 세력, 양이 조금씩 커진다 하더라도 아직은 자월, 축월은 화가 그만큼 강하지는 못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불씨만 있다라고 하면, 열기만 있다라고 하면, 빛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물론 당연히 임수로서 수보양강 해주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병화가 축월에 약한 중에, 축월은 토왕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토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해주는 것이 아니라 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간이 약한데 토가 화의 기운,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고, 또 화가 안 그래도 약한데 임수가 있게 되면 임수는 병화를 이때는 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태양지화인 병화가 임수로서 수보양강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하더라도 일간이 약할 때는 오히려 임수가 병화를 극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약한 병화를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병화가 약하니까 병화의 빛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면 좋을 겁니다. 이렇게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일간이 약할 때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 나를 생해주는 인성과 나와 같은 비견 겁재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축월이 되어서 일간이 약할 때 뭐 화인 뭐 병정화가 있거나 지지로 사오화가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목인 간목이라든가 인목 같은 것이 있어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병화 입장에서 을목이라든가 아니면 묘목 같은 경우에는 정인이죠. 이걸 인성 중에서도 정인에 해당이 되지만, 아무리 정인이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병화 입장에서는 정인보다는 간목, 인목이 더 화를 생겨주는데 공력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목을 이렇게 봐도 좋겠고요. 아니면 오화라든가 지지로 사화 같은 것이 있게 되면 병화가 오화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인목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오화가 아니라 인목이 있다 하더라도 병화가 인을 보게 되면 장생을 얻는 거기 때문에 병화가 통근, 뿌리를 얻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병화를 생주해 주기 때문에 관살이 아무리 왕하더라도 수생목, 목생화해서 칠살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나를 생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상생하는 좋은 사주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칠살의 용도가 생기겠죠.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질병, 도적, 적군 이런 것에 해당이 되겠지만, 인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관살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관살이 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살을 내가 활용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인성이 용신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매우 착하고 인자하고 온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축월의 병화가 약합니다. 그 대신에 식신상관인 토는 왕하기 때문에 일간이 기력이 매우 약하죠. 그래서 제 아무리 병화라 하더라도, 임수로서 수보영강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으로 뭐예요? 병화가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비견겁재로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목이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목이 있어서 관민상생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화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중요한 건 화가 됐던 목이 됐던 일단 약한 병화가 뿌리를 얻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은 양화인 병화일간이 토왕절이자 동절인 겨울인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그래서 사주 볼 때는 제가 왕세와 뭘 본다? 한열을 본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겁니다. 자, 축월에 태어났죠. 사주의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양화인 병화가 음토인 토를 받죠. 그러면 음대 양이기 때문에 식상인데 상관입니다. 상관격이 되겠죠. 단 축월은 토는 왕하지만 일간 화는 약하기 때문에 상관격 중에서도 화토진 상관격이 됩니다. 다른 일간들 진상관격 되면은 뭐 당연히 일간이 약하죠. 그래서 약한 일간을 갖다가 도와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이라든가 화로서, 비경업체인 화로서 병화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이 먼저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은 어디에 있냐면, 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 목은 일간을 생해줍니다. 목생화하기 때문에 인성이 목을 생해주죠. 물론 병화 입장에서
정인이 좋을 것 같지만 편인인 간목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병화를 생주해 주지만 이 인성은 또 한 가지 좋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왕한 토를 갖다가 목생화도 하지만 목토에서 토도 제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신이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신이역이죠. 하나의 일신이역, 그죠? 하나의 신으로서 두 가지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한다. 일거양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만약에 이게 화가 목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병화 같은 비견겁제였다라고 하면, 물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비견겁제는 일간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토를 제거시켜주는 역할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는 하나의 이름은 있지만 토를 제거시켜주지 못하죠. 오히려 화는 토를 다시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는 얻었는데 하나는 잃는 그런 국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상관격들은 인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성인 간목이라든가 인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병화를 생주해 준다라고 하면 능히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수보형강하게 되면 임수하고 인성하고 일간하고 서로 살인상생하는 그런 거리낌 없는 구애됨이 없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다. 근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축월의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까 원안적인 상관격, 화토 진상관격이 되죠.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병화는 빛을 잃는다, 회광이 된다라고 하죠. 회기무광이라고 해요. 회기무광 내지는 회광된다라고 해요.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을 잃으면 용도가 없죠. 태양이 떠 있는데 먹구름이 싹 가려버렸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낮이면 그렇게 어두워지지는 않겠지만은 낮에도 막 먹구름 끼고 하면 굉장히 어두컴컴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맑고 밝게 화창해야 되는데 화가 먹구름이 끼게 되면 그거는 빛을 가리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지를 봐도 진토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진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사주는 화토 진상관격에 설기가 너무 강해지죠. 설기 태과 내지는 설기 과다하다라고 표현해요. 설기 기를 설하는 것이 태과 지나치게 많다, 과다 지나치게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성인 목이 있어서 토를 제거시키고요. 그 다음에 목이 있어서 병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연간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금을 보게 되면 상관이 재성을 생하니까 상관생지하니까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일간이 약하면 설기가 많으면 이 상관과 재성을 다 감당할 수 없죠. 일은 벌리는데 마무리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말은 하는데 그 말을 주워 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죠? 허풍과 폼생폼사라고 하죠. 가진 건 없는데 겉으로는 휘황찬란해 보이는 그런 것만 번들어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런 상태에서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를 못 본다고 하면 그야말로 뭐예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아주 초라한 외화 내빈의 그런 사주가 될 수 있지만,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를 충분히 봐서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그때는 그야말로 상관생지에서 머리가 총명한 사람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연지를 보게 되면 또 아쉽게도 또 자수를 받죠. 정관이기는 하지만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식신도 재성도 관성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생시에서는 뭘 봐야 됩니까?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견겁제를 봐야지만 일간을 도울 수 있다. 목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일간도 생주해주고 그 다음에 토도 제거시켜 줄 수 있는 두 가지 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겠죠. 자, 그러면 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상관격의 일간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완전 일간이 뿌리 둘 곳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식상이 많으니까 일간의 기운을 너무 과설시켜서 기진맥진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재성, 관성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일간한테 도움을 주지 못한다. 생시에서만큼은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자, 인성, 경인, 신묘시 인성을 봤고요. 계사, 갑옷이 화를 봤고요. 병술, 병신, 정유시 다시 화를 봤습니다. 나머지 무자시, 기축시, 임진시, 을미시, 무술기해시는
인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병화일간이 매우 좋지 못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살펴볼 수 있는 생시는 이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솔직히 병신시, 정유시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병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간이 물론 병화를 받지만은 일간도 시간에 있는 병화도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와줄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지 않죠. 나도 어렵고 내 형제 자매도 지금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 다음에 추월이라 하더라도 신금 자수 이렇게 보게 되면 신자진 수국도 형성될 수 있게 되면 관살만 많아지게 되면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정유시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축합에 진유합되죠. 그러면 자축합토 진유합금, 그러면 뭐 상관 내진 재성만 왕해질 뿐이고, 병화도 아닌 정화가 일간을 도와줄리 만무하죠. 무자시, 무술시, 일간 병화를 갖다가 회광할 것이고요. 기축시 또한 토가 다시 많아지는 폐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얻을 수 있는 생시, 경인시, 이거는 경금이 투출된 것은 결코 좋진 않겠지만 그나마 간신히 한 군데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생겼습니다.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인중 병화의 통근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고, 인중에 있는 간목은 병화를 생주해 줄 수도 있겠고, 좀 능력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토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연장은 내가 갖고 있다. 단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경금이 자꾸 목을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단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 인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묘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신금 이거 의미 없죠. 그 다음에 묘목도 승목이기 때문에 화를 생해주는 그런 것은 매우 떨어집니다. 경인시, 신묘시 중에 신묘시는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두 생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이거는 경인시를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 계사시 같은 경우에도 사화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병화가 사화에 통근할 수가 있는데, 해자축월에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한습이 가중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병화 입장에서 개수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이 정관이 겨울에 한습함을 더 가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개수가 병화를 갖다가 곤고하게 한다. 이런 경우 차라리 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여러분들 상관경관이라고 해서 나쁘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기토가 개수를 제하는 것도 상관경관으로서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경금이 연에 있기 때문에 기토가 개수를 파하기보다는 경금을 생하는 용도로 생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일단 개수 정관이 투출했다 하더라도 축월, 해자 축월에 개수 투출하는 것은 한습이 가중되기 때문에 좋지 못한 생시가 될 거고요.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2생시 중에 오늘 이 주어지는 12생시 중에서 그래도 가장 무난한 생시가 아닐까 싶어요. 우화가 아무리 양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양인살이라고 아마 들어서 보셨을 거예요. 양인살. 양인살 하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또 보지만, 일간이 왕했을 때 양인살이 있으면 이건 좋지 않습니다만, 일간이 약할 때는 양인을 얻게 되면은 그 일간이 그 양인의 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또 연지 있는 자수가 선생님 양인을 충하지 않습니까? 이거 충하지 않습니다. 자축합 내지는 자진합을 하지 여기 멀리까지 와서 오화를 충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병화가 이 일간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간목에 투출을 두죠. 이 간목은 그래도 진중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능이 좀 약하더라도, 좀 힘은 좀 부족하더라도 병화를 이렇게 생주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운을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임진시 마지막으로 하나 한번 볼까요? 자, 임진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축월에 상관격, 병화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죠. 거기에 진토에다가 진토가 하나 더 있고 기토까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설기가 너무 극심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경자의 생을 받고 있는 임수는 축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에도 통근할 수가 있죠. 이 임수가 약한, 토가 많다고 해서 임수가 약한 임수가 아니고, 이 임수는 힘이 어느 정도 있는 임수이기 때문에 뿌리가 전혀 없는 이 병화를 이런 임수가 보게 되면 이거는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파급시켜 버린다. 이렇게 되면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매우 안 좋은 국세가 사주가 된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는 임진시를 보면은 좋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경인시 내지는
가보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개사시 정도 된다고 하면 운이라도 뭐예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